이 단감의 떨분감의 낙엽 피해 조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것은 6월부터 10월입니다. 요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나중에 단감 떨분감 낙엽률 얘기를 하면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까지 며칠이 걸렸느냐. 만약에 일례로 이 8월 30일 날 태풍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고 발생일까지 이 경과일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산 뽑을 때. 근데 계산 뽑을 때 경과일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며칠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게 6월 1일부터 그 날수를 셉니다. 6월은요 30일까지 있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만약에 여기 8월 30일 사고일이 됐다 그러면 6월 달에 30일 그리고 7월 달에 31일 8월에 30일 날 있었으니까 30일 그래서 91일이라는 이 경과일수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6월부터 10월까지라는 개념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10월 말이 지나서 11월 달에 이러한 피해가 일어났다. 태풍이나 강풍 피해로 낙엽이 많이 생겼다. 요것은 11월 달에 일어난 피해는 우리가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박 피해. 발화 적과 전에는 육아타박률이라는 걸 조사를 해요. 그래서 육아타박률이라는 얘기는 지금 적과 전이기 때문에 과일 자체가 어립니다. 그리고 꽃눈인 상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꽃눈인 상태거나 아니면 꽃이거나 아니면 유과인 상태, 어린 과일인 상태에서 이렇게 우박에 의해서 우박이 떨어지면서 과일을 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크게 나겠죠. 그래서 얼만큼 이 우박에 맞았느냐 이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적과 후부터 수확 전까지는 낙과 피해. 우박에서 얼만큼 떨어졌느냐 이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확 시작 시점부터 종료까지는 낙과 및 착과 피해. 근데 유의하셔야 될 점이 발화기나 적과 전 그리고 적과 후 수확 전 요때 우박 피해가 일어나면 수확기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이때 적과 전이라든가 아니면 적과 후 수확 전에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랬을 경우에 여기처럼 그냥 떨어져 버리면 계산하기가 쉬워요. 몇 개 중에 몇 개 떨어졌으니까 피해율이 몇 프로다. 이게 나오겠죠. 다시 말해서 육아타박률에 의한 피해율, 낙과에 의한 피해, 이런 피해가 있고 여기에 나중에 수확할 때 보니까 요때 우박을 맞았든 이때 우박을 맞았든 우박을 맞고 보니까 과일 자체가 우박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상태에서도 우박에 의한 상처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처에 의해서 상품 가치가 훼손되더라. 그러면 훼손된 상품 가치만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적과 전이라든가 아니면 수확 전에 우박 피해가 있을 때는 요 피해 플러스 착과 피해를 다 더해서 피해율이 산정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시 계산 문제에서 이 수확 전에 어떤 우박 피해가 일어났다 하면 계산이 2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2번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적과 전 같은 경우에는 육아타박률 계산하고 나중에 가서 수확 시작했을 때 이 착과 피해를 조사해서 착과 피해의 피해율을 요 2개를 더해서 전체 피해율을 구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수확 전에 우박 피해가 일어난 경우에는 낙과 피해 더하기 착과 피해
두 개를 더해서 피해율을 산정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이 우박 피해가 발생했다 이랬을 경우에 이쪽에서만 계산해 놓고 끝에 가서 이거 착과 피해를 계산을 안 해버리면 답이 전혀 엉뚱한 피해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박 피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수학 이전에 일어나는 우박 피해는 나중에 수학계에 가서 착과 피해에 의한 피해율을 같이 산정해서 피해율을 구하지 않으면 오답 문제를 다 풀고도 오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범동상해. 네, 결국은 뭔 얘기냐? 동상해라는 얘기입니다. 얼어서 저온에 의해서 얼어서 생긴 피해인데 봄에 일어났느냐 가을에 일어났느냐 해서 봄동상해는 요때만 해당되겠죠. 그리고 지금 적과가 끝나버리면 이 얼어버릴 만큼 저온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요때는 봄동상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을동상해는 봄에 가을동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때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봄동상해 요때는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가을동상해는요 착과 피해 조사. 이렇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집중호우는 태풍하고 같아요. 그래서 집중호우는 여기다 따로 빼지 마시고요. 여기다 태풍, 강풍, 집중호우 이 세 개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태풍, 강풍, 집중호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나무 피해 조사로 끝납니다. 그래서 나무 피해는 나무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보기 때문에 여기처럼 어떤 낙엽률 조사라든가 아니면 낙과 피해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손해 보장이기 때문에 나무만 본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조사 방법 한번 보죠. 보험 가입한 모든 농지는 적과 종료 후 아래와 같은 조사를 한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거랍니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적과 후에, 그러니까 적과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나무에 과일을 몇 개나 키울 것이냐. 그래서 그 개수만큼만 남겨놓고 싹 과일을 따버린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적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과 후에 착과수. 적과 이후에 남은 과일수입니다. 이게 결국 보상해야 될 기본 숫자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착과수를 조사한다.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를 하면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과실에 적과가 종료되거나 자연낙과가 종료되는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낙과라든가 적과가 종료된 시점에서 과일이 몇 개 남았느냐. 근데 요게 적과 전에 어떠한 이 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적과 전에 낙과 피해를 봤다, 아니면 적과 전에 그 우박 피해를 봤다, 강풍 피해를 봤다 이랬을 경우에는 적과하고 나서 적과 전에 벌써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착과수가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